네, 강주 북구의 국회의원 전진숙입니다. 304, 159, 14, 179 무슨 숫자인지 아시죠? 사회적 참사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네네. 어제는 이태원 참사 일어난 지 3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정부 합동감사 TF에서는 이태원 참사 때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실제로 이태원의 치안이라든가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시죠? 네네. 예, 그만큼 대통령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159명이 생명을 잃어버린 이런 참사였습니다. 되게 가슴 아픈 일이고 누구를 탓해야 될지 우리 모두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희생자들, 가족들, 그 주변에 있던 친척을 포함해서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분들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그 심리 지원 체계를 가져서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지난 1차 질의할 때 14일 날 심리상담 치유의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심리지원 DB 구축을 해야 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바 시스템을 이뤄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이력 추적을 통한 지속적인 맞춤형 치유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국가트라우마센터를 보니까 위탁 운영 기관이 국립건강센터 맞죠? 네. 예, 국립건강센터와 트라우마센터 연계가 잘 되고 있지도 않고 단기 상담을 그치는 정도도 너무 심하고요. 또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기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인 지속 노출 치료도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지라 하는 이런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가족 언론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게 나올까요? 자, 이태원 유가족 협의회 송혜진 운영위원장께서 했던 인터뷰를 보면은 상담 20분 전에 전화를 해서 상담하겠다고 하고 마음을 터놓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담 속에서 상담 진행한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의 어떤 입장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실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트라우마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를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정신과 의사 등 전문 인력과 검사실과 병상 등 전문 시설이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치료 연결을 전혀 하나도 하고 있지 않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법인격인데요. 도대체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재난심리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 기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트라우마센터의 지원 대상은 비장애 성인만 아니죠. 그죠? 네. 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계층과 연령에 상관없이 그리고 성별에 상관없이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국가트라우마센터가 만든 재난위기 대응 표준 매뉴얼에는요 노인, 소아,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조차도 구분이 잘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그 심리지원 모니터 한번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그 심리지원 받았던 민간 연계 현황을 보니까 104명이었어요. 그 104명을 민간 연계로 했더라고요. 네. 민간 연계를 하고 나면은 민간 기관에서 그걸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추적 모니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수천 명, 수만 명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회적 참사로 일어날 아까 체험의 숫자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받고 있고 어떻게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는지 최소한 그런 정도는 국가에서 모니터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도 동의하시죠?
예. 네, 좀 더 촘촘하게 네. 연계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놔두면은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고위험금 심리 지원 필요하고 그거를 민간으로 그냥 맡긴다, 방치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실제 이분들을 봤더니 대부분 실적관리 형태로 되다 보니까 명이 아니라 건으로 좀 되어 있어요. 몇 분이 1차, 2차, 3차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받았는지조차도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광주에서 받다, 부산에 받다, 서울에 와서 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제가 받았던 상담 내용은 사회적 재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당사자들은 그 정도는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한 환자가 오게 되면 쭉 환자의 상담 관리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 네. 근데 최소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사회적 참사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 정도 국가가 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뿐만 아닙니다. 장기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지속 노출 치료라고 하는 것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더니 7년 동안 7명을 진행을 하셨어요. 7년 동안.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전문기관으로부터 2년에 한 번씩 일본에서 강사를 국빈급으로 대우하면서 모시고 옵니다. 그래서 국내 전문가 양성을 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매년 예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1년에 1명 정도 치료를 하신 게 돼요. 이런 사업을 아주 전문적이어서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전문적인 데가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게 되는데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굳이 가지고 와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만 1차로 하시고 2차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원님 지적해주신 국가 트라우마 관리 체계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뭐 급성기 대응도 그렇고 또 장기 추적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대상자별로 특화된 그런 상담 서비스 그리고 또 전문 치료기관하고 연계하는 부분들 그 지적하신 부분들에서 부족한 점이 아직은 많은 상황이어서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투자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은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이런 심리 상담을 받으시는 그 참사 유가족분이나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는 관리나 지원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수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의 정보에 대한 보호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좀 저희가 굉장히 민감하게 좀 섬세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그 개선 방안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